네, 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화학 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동고등학교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타 학교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범위로 좀 시험이 진행이 됐는데 중간고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1단원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꺼번에 혼합해서 시험 범위는 총 이제 1단원과 2단원 전체 범위로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은 부담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시험은 일단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넓으면 난이도 자체는 조금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안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나 이제 시험 난이도는 좀 무난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쭉 보시면 1단원에서 이제 총 이제 9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2단원에서 이제 17문제 정도, 16문제, 17문제 정도 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단원의 비율이 조금 그래도 많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이제 화학식량과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화학반응식과 양적 관계, 특히 이제 양적 관계 부분이 아무래도 1단원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문제를 총 출제를 하셨고 한 2문제 정도만 조금 이제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고 나머지 1단원 부분들은 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묻고 있어서 학생들이 봤을 때 조금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도 역시 워낙에 단원 자체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도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은 거의 다 서술형 쪽에서 출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도 이제 큰 부담은 많이 덜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단원 쪽에서 조금 이제 계산하는데 시간의 관리가 조금 안 됐으면은 시간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었겠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문제 자체가 조금 쉬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시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1단원만 잘 되어 있었다면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등급의 분수령이 되는 것 역시 1단원 쪽의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의 이제 등급이 좀 갈라질 것 같고요. 2단원 쪽에서는 딱히 등급을 가르는 문제 같은 거는 딱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난무난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처럼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누적이 돼서 시험 범위가 넓어졌을 때는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전략으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시험 범위가 좀 넓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어렵게 낸다 해가지고 이제 막 넓고 깊게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학교 선생님께서 따로 어렵게 낼 것이다라는 언지를 주지 않았다면 일단은 넓고 얕은 방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연한 소리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학습에 있어서 깊게 공부를 하는데 양도 많아버리면 이게 지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넓은 상태에서 최대한 모든 용어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각 소단원별로 혹은 각 단원별로 기본적인 중난이도의 문제도는 풀 수 있게끔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내오는 이제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어려운 거 나올 것 같은데 싶으면은 그때 이제 상문제를 좀 준비하면서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넓은 시험 범위에도 좀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으면서 좀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2단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2단원 자체가 아무래도 화학원에 있는 4개의 단원들 중에서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단원하고 이제 쌍두마차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단원 내용이 쉽다 보니까 쉽다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다. 요거랑 이제 또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조금 방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정도 내용이면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2단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생들이 다 통용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점수는 무조건 오르는데 등급이 오르지 않는 무조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리가 나타나는 부분도 꼼꼼하게 가져가야 그 용어들을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에 적용하는 식으로 조금은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1단원처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기본 개념이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1단원에서는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약간의 이제 다양한 스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풀이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좋지만 2단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요. 개념을 모르면 그냥 문제를 못 풀어요. 직관적인 문제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2단원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로써 내신분석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